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이 와서 신금이 해주는 인생 상담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막 사주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뭐 공부까지는 아닌데 그런 취미를 이제 막 가졌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막 실력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맹신한다거나 뭐 너무 막 맞아 그럴 거야, 시키는 대로 해야겠어,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쟤는 뭐 저렇게 말하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뭐야 이거? 일단 그건 거고, 분이 계실까요? 이게 신청자분들이 많아도 힘들어요. 많아도 힘들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한 분은 이제 뭐 좀 제 기분이 나빠서 안 받으기로 했고, 네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분을 또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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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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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나나나나나나나나na나na나나나나나나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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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죠. 만세력을 켜놓고 사연을 읽고 만세력을 보면서 다시 이런저런 말씀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36회 방송이에요. 진식 몇 시지? 그거 시간도 좀 숫자로 알려주시지. 진시가 몇 시인지 난 모르는데 한 7시 되나? 묘시? 묘지니까 8시나 9시 8시 되겠구나. 9시를 볼까? 진시 갑술년 정묘 월병 5일. 네, 일단 만세를 띄웠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친구가 별로 많지 않다. 인간관계가 좀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좀 자기가 미숙한 것 같다. 지금 출판사에서 일하고 계신다. 가족 기업인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또 뭐 그쪽 그 일만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어떤 그 직업 나름대로의 직업적인 고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부 같은 게 좀 힘드시다. 잘 안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계신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적인 거죠. 그런
완전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붙잡아두고 그걸 비즈니스적으로 같이 그 파트너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셨죠. 4조 내에서의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까라는 걸 여쭈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해주긴 잘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엄청 잘해줬어. 막 저 사람한테 어떤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 막 치킨도 시켜주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비싼 시계도 사주고 뭐 엄청 자기 딴에는 잘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병화라서 그래요. 병화 식신이잖아. 일간 식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으로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준은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일간만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방송할 때는 다 못 봐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자세히 파지는 않아요. 항상 뭐 대충 보고 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연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줌에도 그 사람은 만족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는 거겠지. 내가 치킨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치킨을 좋아하겠지라고 막 자기 지갑을 틀어서 열심히 치킨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 잘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좋았을까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점은 일간만 봐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끝나면은 상담이 아니죠. 뭐 이거는 뭐 너는 나빠 이 얘기밖에 안 되죠.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그 마음을 잡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 지금 업무상에 이제 뭐 출판사에 계시는데 작가분들하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작가님과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작가님 능력 있는 작가님들이 떠난다 뭐 이런 게 좀 나는 잘해준 것 같은데 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일을 잘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 연예인을 붙잡는 거겠죠? 아닌가?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기승전 그거예요. 원인이 모광절생이신데 금도 없죠. 화마왕하죠. 그래서 금금은 목이 안 되는 거죠. 목생화 되고 소생목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또 화생 토까지는 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금금 목 안 되는 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객관성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뭐 잘 되려면 목생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고 병화니까 막 띄우는 거죠. 자기 PR을 하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나와 함께라면은 당신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우리 함께 뭘 같이 하자로 가야지. 아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아부 떨어봤자 답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뭘 잘해야 주는지 캐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라는 건 그게 좀 방향성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를 어필하는 쪽이 나아요. 그리고 막 자꾸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해주겠다. 그 분이 나와 함께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걸로 끌고 가야지. 그냥 그 사람 비위 맞추고 뭐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아부 떨고 막 당신은 훌륭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훌륭하다로 가야 돼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욕심이 있다. 나는 작가님과 함께 큰 성공을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야지. 작가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아부 떨고 막 이렇게 막 손바닥 비비고 해갖고는 오히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또 그런 자기 피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 이런 사람 알아.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 알아. 나 사장님이랑 알아.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나의 은연중에 백? 뭐 그게 뭐 약간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알고 나는 이렇게 나의 뒷배가 있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긴 내 바닥이야. 여긴 내 바닥이야. 당신 모르지. 나는 여기에 내 인지도가 있고 여기 내 사람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하면 당신은 협박을 하지 말고요. 나와 함께하면 당신은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열정이 있고 나는 꼭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뻗쳐야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아부해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 아부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부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캐치를 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사실은 마음가짐이 본인 자체가 크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부를 떨어야 된다라는 상황만 인식하지 그 아부를 정작 진심으로 아부를 떨려고 진심으로 아부 떠는 게 뭐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게 절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해야 잡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그걸 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금 원곡 8개도 다 안 본 거예요. 그냥 몇 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보고.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믿지는 마시고 정의 명리적으로 궁금하시면 잘 보는 선생님한테 보세요. 선은 선생님이나 김병호 선생님, 뭐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분한테 보시고, 저는 대충 봅니다. 근데 대충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아무 쪽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잘났어가 아니라 나 잘났어로 가야 돼요. 나 이런 사람 알아. 나 이런 열망이 있어. 당신 나와 함께하면 잘 될 수 있을걸? 뭐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가야지. 그 분위기로 가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춘땡님,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오래 붙잡고 있어 봐요. 잘 보지도, 열심히 봐주지도 않을 거고 책임지지도 않을 거고 잘 볼 수도 없으면서 이거 괜히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서로가 힘들지. 뭐 대충 묘시가 뭐죠? 아까 알았는데 7시 뭐 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 묘시, 이제 묘시는 외운 것 같아요. 공학 문제인 것 같아요. 공학 문제였어요. 공학이 제일 어려운 것이자 제일 쉬운 거죠. 대충 보면 제일 쉽고 정말 제대로 보려면은 엄청 어렵고. 근데 저는 어차피 엄청 제대로 보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시면 한 10시쯤 되나요? 10시? 9시 되나? 3시구나 이거는. 20시? 아니 21시? 이거 3시구나.
20시? 20시 소식. 양력이겠죠? 대충 볼게요. 경금을목. 금왕절 모광절. 이게 뭐 맞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지친다 라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남성분이 뭐 고집도 세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말씀드리면은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중년에 해당돼요. 이 여성분은 아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거? 그러니까 유치원생하고 학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자꾸 뭐 이 사람이 고집 부린다, 뭐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뭐 이러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여성분이 조금 노답인 경우일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 빡치시겠는데 이분. 그럼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남성분이 더 빡센 거예요, 여성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유치원생 보고 학부모가 말 좀 들어라 이놈의 새끼야 하는 느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너 왜 이렇게 해? 엄마 유치원 끝나면 숙제 하랬어 안 하랬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친다라고 하시는데, 남성분도 상당히 지치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 남성분은 여성분한테 희망을 갖죠. 금이 목을 보면은 그래도 제가 나중에는 철 들어서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갖죠. 그래서 뭐 이분은 본인이 힘들다라고 지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남성분이 좀 더 힘들고 지치는 느낌이죠. 물론 일간은 경금하고 을목이에요. 일간은 이제 남성분한테 여성분이 꼼짝 못한다, 뭐 휘둘려 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찌러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뒷처리나 뒷감당이나 뭐 이렇게 막 옳은 소리를 하는 거는 남성 쪽이고, 오히려 여성분이 더 이렇게 좀 아이 같으신,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모광절에 뭐 수생목 오지시니까 그만큼 또 뭐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신 거죠. 보호받고 뭐 사랑받고, 그러니까 아이인데 완전 진성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치는 아이는 아니에요. 예쁜 아이, 뭐라도 떡이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예쁜 자격을 갖춘 아이인데, 그리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 아이인데, 남성분은 이제 그럼에도 이제 좀 다듬으려고 하죠. 여성분을 좀 학부모가 유치원생,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막, 오히려 이 두 분의 궁합을 보면 남성분이 더 괴로워요. 엄청 막 괴롭다, 여성분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는 막 정말 순수한 아이, 그리고 막 별 생각이 없는 아이. 그냥 분위기대로 뭐 이런 거 뭐라 설명해야 되지? 막 그렇게 계산적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욕심이 있지도 않아. 이 여성분 얘기예요 지금. 계산적이지도 않고 욕심이 있지도 않고 뭐 철두철미한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쁜 아이. 막 까르릉 막 이러고, 막 유치원 가서 난 놀 거야 막 이러고, 막 물감 막 다 옷에 다 묻히고, 막 흙밭 가서 막 흙 다 묻히고 오는 거예요. 뭐 해버리는 거 있으면 이제 남성분이 와서 흙 털어주고 혼도 내고, 너 왜 옷을 이렇게 더럽게 입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여성분은 이제 나 지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남성분도 남성분 나름대로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럼에도 이 남성분은 여성분을 포기는 못해요. 그 포기를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여성분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키우면은, 이 유치원 아이를 잘 도닥거리고 잘 가르치고 잘 키우면은 그래도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효도하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건데, 이 여성분은 이 남성분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나중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분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헛된 희망을 갖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틀려. 이 여성분 말 그대로 그거예요. 약간 아몰랑 까르르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나 모래집 지을 거야 나 지금 과자 먹을 거야 이런 거고, 이 남성분은 엄청 꼼꼼한 거예요. 뭐 아니야 지금 과자를 먹으면 어떡해 너 과자 먹으면 살쪄 뭐 아니면은 돈 문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여성분은 야 나는 돈 좀 써야겠어 오늘 같은 날 먹고 마시고 막 양주 먹고 룸 잡고 그렇게 놀 거야. 그럼 남자는 야 그렇게 놀면은 우리가 나중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너무 대책이 없고 한 명은 너무 꼼꼼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뭐 거기까지 볼게요. 제가 뭐 그런 걸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남성분은 현실적이고 여성분은 너무 막 그런 동화 속에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그런 그게 있는데 사실상 스트레스만 가지고 보자면 남성분이 더 지치시고 힘든 거예요. 그 지치시고 힘드신 가운데 여성분은 아 나 너무 지친다 이러고 막 때려쳐버려 막 이러는데 남성분은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여성분에게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이 남성분이 이 방송을 안 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 남성분은 잘못된 희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유치원생 같은 여성분은 절대 뭐 철이 들거나 깨닫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남성분은 아니다.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이 여성분 옆에 계신 거니까 이 여성분이 좀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말도 좀 들어주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고집이 겁나 세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좀 쪼잔해 보일 수는 있어요. 뭐 정제 멀찌니까 좀 쪼잔해 보일 수는 있어요. 딱 볼 때 뭐 쟤는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분위기를 몰라. 무드를 몰라. 로맨스를 몰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틀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이게 뭐 본인이 엄청 본인이 힘드시다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남성분이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C 땡땡땡땡님 이분은 너무 이거 너무 그 사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뭐 물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게 너무 믿으시면은 사주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내용은 그렇죠. 뭐 병신합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오늘부터 1일 뭐 그렇게 된 상태 같아요. 사귀기 시작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의 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를 해드리면 되겠죠. 볼게요. 다들 연애하시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런 느낌입니다. 연애하시면 좋죠. 인생사 연애를 못해서 문제지 뭐 연애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런데 문제 힘든 연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에도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힘든 사랑을 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담.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다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아요. 힘든 사랑은 만약에 힘들다 내가 사귀었는데 궁합을 떠나서 힘들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사랑은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게 사랑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자 봐볼게요. 일단 병신 합의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기대고 싶고 남자답고 뭐 그러고 이렇게 막 좀 그런 기대고 싶은 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한테 뭐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 뭐 나의 영혼의 쉼터, 뭐 이런 위로 나를 지지해주는 거. 네? 아니야. 아니었나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진이가 가끔 그래요. 네? 아니야. 꺼. 아니었나요? 끄라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좀 이상한 짓을 해요. 어디까지 했어요? 아이씨, 흐름을 놓쳤네. 뭐 일단 뭐 궁합 무슨 문제 생길지 보는 거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월도 똑같아요. 월도 연월이 똑같아요. 돈 일시만 틀려요.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비슷한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저번에 한번 봐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바로 저번 주에 이분이 또 해갖고 뭐 해서 이분 걸 두 분을 대충 봐드렸거든요.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봐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사랑을 하시고 계시죠. 역시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답정 너죠. 너는 궁합을 봐줘. 일단 우리는 사귈 거고 우리가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는 궁합을 봐줘. 그런데 우리는 사귈 거야. 뭐 이런 느낌이죠. 일단 사귀시게 된 거 축하는 드리는데 저번에 봐드린 거 외에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있나 싶어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두 분이 비슷하거든요. 특히 연월지가 같잖아요. 이거는 나 일간을 떠나서 그 사회적인 그게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일간이 다르니까 십성으로 이렇게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분위기는 똑같은 거예요. 나의 뭐 대외적인 이미지나 뭐 그런 오행적인 사회의 오행적인 부분이 같기 때문에 나하고 같다라는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살아가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게 나하고 같다. 그래서 뭐 어떤 큰 재미나 뭐 교류나 이런 게 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단 뭐 마음이 맞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저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추가될 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 되네요. 뭘 말씀드려야 되지? 이 남성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 우선이에요. 뭐 내 사람, 내 동료, 내 집, 우리 가족 이 우선이고 너라도 집 안에서 너는 사람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데이트를 가도 내가 익숙한 곳 이게 포함이 되나? 아무튼 좀 그렇게 나의 친구들 내가 아는 동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좀 모험적인 거죠. 그리고 분위기 타고 이 여성분은 분위기를 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남성은 엄청 분위기 타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뭐 갑자기 뭐 데이트 가서 막 꽃을 준다랄지 막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막 풍선이 막 올라와. 막 그런 이벤트적인 분위기적인 분위기 잘 타는 거예요. 이런 분 꼬시려면은 이미 사귀었으니까 꼬실 필요는 없는데 꼬시려면 분위기 타서 막 술 먹고 사고 칠 수도 있는 분이죠. 술 먹고 사고 쳤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너무 제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분위기에 살고 분위기에 죽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도 그거에 비슷한 종류는 상관이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은 또 아니에요. 분위기를 탓하는 게 아니니까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분위기 타려고 막 좋은 막 야경 좋은 막 비싼 레스토랑을 가는 타입이라 치면은 이 여성분은
그래도 가성비를 따지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도 여성분은 좀 실질적인 거, 뭐 좀 그런 거 뭐 그런 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남성분은 좀 분위기 파다. 분위기 파기도 하고 뭐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더 안 좋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안 좋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좋은 날 해서 뭐해. 일단 넘어갈게요. 이분은 뭘 해줘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봐봐요. 이거는 막 인성이 막 있잖아요. 인성이 왕하니까 하는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니까 내가 뭐라도 막 더 막 말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 인성 왕한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까 남성분이 야, 인성이 하나 떴구나. 떴기는. 이 병화가 특히 이렇게 자월이잖아요. 병자가 되면은 뭐냐면은 내로남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분위기도 타고 좀 내로남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으면은 너도 좋겠지라고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막 해주는데 그게 정말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까딱 잘못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뭐 어쨌든 내 애인이 되고 내 애인한테는 잘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웃긴 거예요. 병화가 잘해준다는 게 진짜 애매해요. 자기 딴에는 엄청 잘해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화한테 불만인 게 뭐냐면 아, 왜 이런 걸 해?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어? 뭐 이런 느낌. 왜 그래?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택배가 와도 막 자기가 확인을 해. 막 자기 택배 아닌데 내 여자친구 택배 안 내고 막 다 뜯어봐. 와, 너 이거 지갑 샀어? 와, 이 지갑 예쁘다. 가방 예쁘다. 이런데 그 상대방은 기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리 여자친구고 그래도 왜 내 걸 뜯어봐? 뭐 이런 느낌. 그런 선을 넘을 수 있는 게 병화예요. 막 핸드폰을 막 보는 거예요. 야, 너 친구한테 전화 왔었어. 그래서 너 없을 때 친구한테 전화 왔고 내가 받아서 뭐지? 너 잠깐 밖에 편의점 갔다고 내가 말해줬어. 이렇게 자기 딴에는 전혀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기겁할 수가 있겠죠. 아니 왜 내 전화를 네 맘대로 받아? 뭐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내로남불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남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뭐 내가 전화 왔길래 내가 받았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선이 굉장히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라서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해버려요. 그리고 나쁜 건지 안다고 쳐도 정색하고 싫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거를 해도 되겠지 하고 은근슬쩍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병원 남성분이 좀 예의 없는 짓이나 내가 기분 나쁜 짓을 했어 만약에. 그런데 내가 그냥 그거를 넘어가. 에이씨 뭐 지도 알아먹겠지. 내가 조금 화냈으니까 자기 앞으로 안 그러겠지. 딱 이러고 생각하면 다음에 또 그 짓을 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선을 넘었을 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막 뭐라고 안 하면은 심하게 뭐라고 안 하면 다음에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은근슬쩍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이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병신합이면은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나중에 뭐 서로 죽이는 살리는 해도. 그래서 뭐 마음이 있으니까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도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뭐 일단 이렇게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봐드렸던 거하고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거를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뭐 섞어서 합쳐서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 거 볼게요. 34분 대충 그런 겁니다. 생년월일 시업들도 만세력부터 띄워놓고 볼게요.
오후 2시면 14시인가? 14시 2시에서 2시 반이면 2시 15분으로 보겠습니다. 여성이겠죠? 뭐 거의 여성이니까. 남편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여성이 남편 얘기가 왜 나왔지? 궁합인가? 90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무관이시고 제가 쟤 또 망하시구나. 직장을 합격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승진이 안 되시고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입니다. 뭐 근데 남들 볼 때는 좋은 직장인데 관이 없는 사람이 관은 와갖고 좋을 게 없는데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게 있어요. 특히 관 없이 재성만 있으면은 그게 뭐 재성으로 버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이씨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관이 와버리면 모르던 걸 아는데 그게 좋은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불합리하게 예를 들어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일해주고 있었어. 막 나는 그게 나쁜 건지 몰라. 그 막 일해주다가 관은 들어오면 내가 월급을 안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이 관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오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운 것에 뭐 도전하고 싶으시다? 대운에 관이 들어왔죠. 편관이 들어왔죠. 살이 들어왔죠. 근데 식신이 들어왔죠. 식신은 제 살이죠. 좋은 거 아니죠. 살을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식신으로 그런 건데 이게 뭐 얼핏 정제 같아 보이는데 정제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크게 뭐 정제격이잖아요. 정제격의 비교는 나하고 같이 좀 나눠 먹자로도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 협조자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쟁제가 돼서 내가 돈 뺏긴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 천간정제잖아요. 내가 굳이 만든 내 백이에요. 내 힘이고 나의 비즈니스 동료고 내가 만든 친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휴직하고라도 새로운 전문 자격 시험에 도전하고 싶다. 그러고 싶으면 그러는 거죠. 뭐 운이고 뭐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운이 들어와야 하고 뭐 그런 운이 안 들어오고 뭐 안 하고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기다렸다가 이 운 때 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뭐 그거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이거는 뭐 사주 믿고 이게 뭐 사주에서 뭐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은 사주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뭐 제가 상담해 주시는 분이 책임 안 져서요. 본인이 책임을 져요. 본인 행동에 본인이 결국엔 피해를 입고 본인이 이득을 얻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운으로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뭐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평관이니까 비견 조지는 운이죠. 평관은 비견을 조지죠. 식신 제살 들어왔고 시지는 그렇다 치고 월간에 비견 하나 있는 게 평관 들어와서 조져지죠. 그래서 뭐 내 투자자가 없어진다라는 느낌도 있고
내 친구, 내 같이 일하는 친구 없어진다라는 느낌도 있고 직장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겠죠. 오늘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뭐 공부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수, 화생, 토, 화극, 금. 이거 모르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면 끝이 아니니까. 목국토가 뭐지? 목국토가 뭐더라? 아, 맞다. 일하다. 목국토가 일하다. 그런데 토가 왕하니까 현장일? 현장. 그리고 내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받아서 하는 거. 그런 걸로 외웠는데 목국토를. 저 뭐냐 김병호 선생님 강의 듣고 저는 그렇게 살짝 외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잠시 제가 생각의 시간을 갖고 생각이 나면은 말씀을 드리고 생각이 안 나면은 말씀을 못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걸 모를 수도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모른다고. 저는 사주 잘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이 방송을 보시고 신청을 자제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컨텐츠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건가, 물론 하고는 있지만 이게 해서 좋은 건가 라는 의문이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 컨텐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후 2시면은 14시인가? 10분?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뭐 건너뛰던가 아니면 이 컨텐츠가 없어져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계륵 같은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고집이 아주 셉니다. 세죠. 봅시다. 계획 코드가 잘 맞으시지만 성향이 다릅니다. 진짜 부럽다. 부부가 계획 코드가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계획 코드가 맞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같이 항상 웃고 같이 떠들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그 부부가. 엄청 부러운데요, 이 부분은. 근데 이분은 이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죠. 본인이 그런데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면서 장점을 말하고 계신 거죠. 고뇌가 있으신 거죠, 고민이. 신혼이시네요. 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구나. 잘 살지. 재밌네요. 이런 게 제일 좀 그거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드리는 됐어요. 뭐 제가 그런 말을 왜 해요. 넘어갈게요. 할 말이 있었는데 넘어가고 물어보는 거나 묻죠. 뭐 잘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죠. 네,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물어봤어요, 정확히?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겠죠. 잘 살 것 같아요. 본인은 2년을 살았으면 본인이 알아야죠. 잘 살지 못 살지는. 근데 뭐 잘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우리는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뭐 부부 2년 동안 산 부부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남성은 편제잖아요. 편제 월지잖아요. 편제 월지에 떴잖아요. 또 편제 월지에 식신으로 떴죠. 그러면 분위기대로 사는 거예요. 그 분위기파. 여성은 정제잖아요. 완전 다르죠. 같은 재성이라도 정제잖아요. 꼼꼼하고 막 현실 파악하고 내 가정 살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비즈니스 관계 중시하고 뭐 대충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남성분은 기분파, 여성분은 현실파 이러니까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고 뭐예요 또. 그 남성분 볼 땐 좀 답이 없어 보이긴 하겠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 너무 막 좀 진득함이 없어 보이겠죠. 본인이 보시기에 뭐 진득하고 뭐 좀 그런 것보다 말이 앞서고 막 말 많고 좀 가벼워 보이고 뭐 그러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나? 뭐 써져 있었는데 아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그러신다. 뭐 본인 기분 파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사람은. 남성분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원해요. 그런 로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뭐 저래 사람이 뭐 저래 깜짝 놀랄 수 있겠죠. 본인은 정제잖아요. 그 나는 뭐 꼼꼼하고 내 가정 살피고 내 사람들 살피고 그런 울타리 안에서 꼼꼼히 막 그렇게 현실적으로 뭐 아껴 쓰고 뭐 아무튼 뭐 그런 현실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막 기분파야 막 이랬다가 뭐 그냥 뭐 내일을 걱정 내일 없는 시대 사는 느낌? 나 밖에 나갔다 올게. 그러면 갖고 왔는데 막 카드 긁고 오고 막 몇백만 원 긁고 오고 술 먹고 오고 그러면 뭐야? 나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뭐 그 친구 사업 얘기를 해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한 300만 원 긁었어. 뭐 이런 느낌? 근데 여성은 깜짝 놀라겠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남편분이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밖으로 노는 사람이에요. 별로 큰 생각 없고 분위기 파고. 근데 여성은 지극히 안으로 가족적인 뭐 시족 사회 뭐 그런 느낌. 뭐 우리 같이 같은 식구만 챙기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나 지금 술 취했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안으로 자꾸 그거 하는 거고 남성분은 밖으로 도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는 있는데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면은요. 약간 그 부인분이 볼 때 남성분을 보면은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면은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분위기 파고 뭐 밖으로 돌고 그러지만 왠지 짠해. 왠지 좀 답답하고 저 사람 철이 없는 것 같지만 왠지 좀 챙겨주고 싶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고 뭐 이해도 안 되고 꼴보기 싫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남편이 철이 없지만 왠지 안쓰러.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돼. 카드를 막 300만 원을 양주를 어디 가서 먹고 와도 속이 걱정돼.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이 남성분이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본인한테 잘하긴 했겠죠. 무타하고 병원하니까 잘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마음과 믿음직스러운 마음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직스럽다 뭐 평생 나한테 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봐야지. 그 사람이 자체가 뭐 책임감 있고 뭐 일할 때 뭐 믿음직스럽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막 일할 때 믿음직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말 많고 뭐 떠버리고 분위기 타고 막 으쌰으쌰 한 다음에 자기는 뭐 책임 안 지고 그런 느낌인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일간끼리 봤을 때 이제 병화가 무토 식신이잖아요. 그럼 좀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을 해준다라고 해도 이게 자기가 그게 입장에서 상관이 되는 게 있고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 되는 게 있고 식신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화 기토를 만나면은 그렇게 그걸 오히려 상대를 생각해 주는데 식신으로 돼버리면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나쁜 의미로. 그래서 뭐 일간 무조건 생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무토를 보면은 그래도 막 나를 생각해주고 막 그러는데 내가 기토를 보면은 좀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나를.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고집이 세단 말은 다른 뭐 본인 고집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병화가 이게 무토이신 분을 병화이신 분이 무토이신 분을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식신일간을 보면 그런 게 좀 조금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냥 믿음직스럽다는 것도 뭐 그냥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막 본인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 뭐 그런 식으로 뭐 강도가 인지를 데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인질이 강도한테 동화되는 마음적으로 동화되는 뭐 믿음을 느껴버리는 뭐 신뢰하는 편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게 식신에 해당되는 생을 받는 뭐 어떤 일간끼리 만났을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 뭐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정확하게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맞으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뭐 맞다 틀리다 딱 이분 결혼했는데 뭐 안 맞으면 어쩔 거예요. 그거예요. 이분 결혼했을 때도 뭐 엄청 애절히 사랑하고 네 사람 없으면 안 돼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뭐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했는데 뭘 바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뭘 더 바래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본인 선택은 항상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이분이 뭐 남편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죽고 못 사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면 믿을만 하겠지 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했는데 나한테 나중에 와서 이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잘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닌데 뭐 안 맞는 게 잘 맞는지를 지금 와서 따지면 뭐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따졌어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그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딱 한 사람 고르는 거잖아요. 수많은 이성 중에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김태희랑도 막 결혼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는 김태희가 있어도 너랑 결혼할 거야 했을 때 결혼해야지. 그냥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믿음직스러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혼했으면 다른 거는 이제 그것만 보고 결혼했으면 다른 건 기대를 하시면 안 되죠.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면 뭐예요. 안 맞은 아니면 저희가 안 맞는 건지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 누굴 만나도 이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안 맞는 건지 다 문제는 있어요. 남편분도 문제 있고 아내분도 문제 있고 뭐 다 사람은 다 문제 있어요. 저도 있고 지나가는 아무개도 문제 있고 모든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을 하실 때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셨으면은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그 말도 웃기지만 뭐 그렇게 기대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거 외에는 바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막 여자 혼자 살기 힘드니까 내가 집이 싫으니까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뭐 나 집에서 나가련다. 이 사람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돈 잘 버니까 결혼했으면은
뭐 사랑까진 바라지 말아야겠죠. 말 이상한가? 아무튼 뭐 그래서 그걸 그렇게까지 모든 게 완벽한 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담이. 몇 분 했어요? 56분 많이 했네요. 넘어갈까요? 이분이 보면 내가 들으면서 답답한 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분 잘 들으세요. 저는 대체 어떤 남자와 잘 맞을까요? 사실 꼼꼼히 생각해보면 살면서 잘 맞는 남자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나마 연애 때 지금 남편이 믿음직스러서 결혼했지만 그럼 본인이 맞는 남자가 없었는데 지금 결혼한 남편이랑 잘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본인이 안 맞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안 맞고 이 남성분하고도 맞질 않았다는데 저한테 이 남성분하고 맞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맞아요. 맞다면 맞는 거고 안 맞다면 안 맞는 거예요. 최소 충분 조건은 돼요. 근데 뭐 두 분 다 문제가 있으세요. 한 분은 통하고 한 분은 화응하죠. 쏠렸죠. 근데 두 분 다 비견으로 쏠렸죠. 비겁으로 쏠렸죠. 그런 거고 이분은 지금 명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또 뭐 질문이 또 있네요. 관이 없는 제극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극인까지는 모르겠고 굳이 뭐 일단 무관인 건 맞으시고요. 제왕한 건 맞으시고요. 이 인성이 이번 인성에 대해서 설명 남성도 똑같아요. 연지의 인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예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쁜 거. 조상이 예뻐하는 거. 뭐 유전적으로 예쁜 거.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걸 수도 있고 성격이 예쁜 걸 수도 있고 호감적으로 예쁜 건데 이렇게 연지의 정의는 제극인 돼봤자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극인도 제극인 나름이에요. 뭐 이건 뭐 어떻게 뭐 만약에 제극인이 됐든 안 됐든 제가 막 엄청 왕하더라도 연지 정의는 그냥 날 때부터 본투 유전적으로 예쁜 거기 때문에 제극인이 뭐 그렇게 해서 나쁜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물론 뭐 완벽히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뭐 사주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다면 맞고 안 맞다면 안 맞는데 뭐 어떤 부분은 안 맞고 어떤 부분은 맞겠죠. 그런데 뭐 맞추면 맞겠죠. 그러니까 최소 충분 조건은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좀 감싸주고 아껴주고 하면은 존경을 받아요. 남편이 아내를 나중엔 존경하게 돼요. 왜? 내가 잘해줬으니까. 그럴 수 있는 궁합이에요. 내가 이 남성을 안타깝게 여기고 좀 철이 없음에도 좀 잘 보듬고 잘하면 나중에 존경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나는 아내를 존경해요 까지 갈 수가 있는 궁합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좀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분명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궁합은 아니신데 그래도 뭐 최소 조건은 갖추셨다라고 보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발 그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그것도 평생을 거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물론 저는 확실한 그게 있죠. 나는 무조건 예쁜 여자.
나는 무조건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다른 부분 희생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예쁜데 성격이 너무 아니야. 성격이 개차반이야. 아니면 막 그래.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뭐 내가 너무 이 사람이랑 잘 맞아,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어, 결혼한 거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는 안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한,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 선택을. 그래서 뭐 넘어갈게요. 뭐 직장 모르겠네요. 오늘은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다 본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근데 어떤 말을 하고자 해도 생각이 안 나네요, 할 말이.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번 원곡 보면은 화극금도 있고, 근데 그쪽이 더 있는 건가? 근데 겨울이라서 겨울인데 겨울에서 화극금을 하느냐 화생 토를 하느냐인데, 그 토는 보온이거든요. 화 있는 거를 따뜻하게 보온하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화극금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직장을 때려치고 내가 무언가 공부를 하고 기술을 갈고 닦으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고, 화생토는 그냥 안정빵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금수의 계절이라서 그런가, 불이 꺼지려고 그런 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휴직을 하고서라도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는 본인한테 유리한 것 같지는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짬을 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극금보다는 화생토가 나은 것 같아. 보온을 시키고 어떻게든 얘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자꾸 화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습니다. 뭐 근데 뭐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뭐 대충 보시는 대로 엉터리 상담이니까 이지만, 그래도 뭐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은 밑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그 신청하실 분은 하시고, 뭐 안 하시면 저도 편하고 좋죠.